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ISFJ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ISFP 유형을 설명할 때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 어려운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ISFJ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성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좋게 말하면 균형이 잘 잡힌 타입이고요. 다르게 말하면 언제나 겉보기와는 다른 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 면만 보고 그게 다인 줄 알면 이 사람을 상당히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컨대 소심한 편인데 의외로 대담한 면이 있거나 평소에 겁이 많다가도 갑자기 용감해지거나 이런 식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적어도 S유형 중에서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유형이 바로 이 ISFJ 유형이라고 봅니다. 가끔씩 단순해 보일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복잡하고 난해한 유형이 ISFJ입니다. 일단 ISFJ가 왜 균형이 잡힌 성격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ISFP 유형 편에서 말씀드린 거죠. ISFP와 ISFJ 이 두 유형이 16가지 유형 모두를 통틀어 가장 중립적인, 다시 말해서 외향, 내향의 딱 중간에 오는 유형이라고 했어요. 차이점은 ISFP가 주로 놀 때 그런 특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ISFJ는 주로 일할 때 이 중간형으로서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는 편입니다. 예컨대 회사라면 아주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있겠죠. ISFJ는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선 외향적인 편이고 외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선 내향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조용한 사람들 사이에선 자기가 나서서 분위기를 띄우고 적극적인 사람들 사이에선 별로 나서지 않고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와 잘 어울리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속한 단체의 거의 모든 멤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다 보니까 함께 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앞장서서 리드하는 걸 불편해하는 편인데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컨대 축구로 치자면 센터포워드 같은 최전방 공격수가 아니라 공수를 연결하는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기둥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팀의 핵심 전력 중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ISFJ는 SJ그룹에 속하는 유형이죠. SJ그룹 중에 ETJ, ETJ는 이미 설명했죠. 다 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IFJ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해요. SJ그룹에 속하는 유형들의 특징이죠. 배짱이가 아니라 개미들이에요. 물론 다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도 일을 잘할 수 있지만 좀 다르게 봐야죠. 예컨대 SP그룹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일을 마치 놀이처럼 느낄 가능성이 큰 거고요. 노는 거랑 일하는 거랑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짱이도 직업이 가수나 음악가라면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이라는 거 있죠.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일해야지. 자, 이제 그만 쉬고 일합시다. 할 때 그 일, 이게요. 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해야 하는 거죠. 귀찮거나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부지런해야 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SJ들의 성격이 일과 관련되는 거예요. SJ 중에 착한 사람,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책임, 의무, 근면, 성실 이런 게 SJ그룹의 특징인데 전통적인 미덕들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J들은 착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네 유형 중에서도 가장 착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한 사람 이미지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ISFJ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S와 J 이 두 글자는 네 유형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죠. 나머지 두 글자를 보는 겁니다. E와 I 중에서 뭐가 더 착한 이미지에 가까울 것 같아요? I겠죠. 뭔가 얌전하고 겸손한 느낌 있잖아요. E는 적극적인 건 좋은데 왠지 공격적인 느낌 있고요. 그리고 T와 F 이건 더 쉽죠. 당연히 F가 더 착한 이미지입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거니까요. T는 좀 차갑고 냉정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ISFJ가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착한 사람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ISFJ는 기본적으로 책임감, 의무감이 강하고 근면 성실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차분하면서도 배려심이 깊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착한 사람인 거죠. 맞아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ISFJ는 착한 사람 혹은 선한 사람 이런 소리를 들어본 경험이 많아요. 물론 난 니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기만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IFJ조차도 어떤 게 있냐면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네, 이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선악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대충 뭉개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개인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죠. 저 회사는 진짜 괜찮아, 저 나라는 정말 형편없군.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참 잘했어, 그건 아니지, 이렇게 분명하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호불호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좋고 싫음이 뚜렷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앞에서 ISFJ가 다양한 사람들과 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중간형의 특징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하는 얘기는 ISFJ가 호불호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그냥 물 흐르듯 살아야죠. 호불호를 확실하게 하고 싶다면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든가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못 어울리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ISFJ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생각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양립하기 어려운 모순적인 특성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겉보기에 ISFJ는 모든 사람들과 크게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닙니다. 속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특히 본인이 봤을 때 이건 진짜 아닌데 싶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 중립적인 성향만큼이나 강력한 게 좋고 싫은 게 분명한 성향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IFJ라는 거예요. 그래서 IFJ는 크게 두 종류의 인간관계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IFJ가 확실히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하거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관계예요. 이때는 고민할 게 없죠. 내면의 대화 이런 것도 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사람이었나 할 정도로 푼수짓도 마다하지 않고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지나치게 쾌활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드러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서로 좋은 관계니까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IFJ가 확실히 나랑 다르다고 느끼거나 뭔가 안 맞는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 IFJ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남과 대화하는 중에도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 지내려는 마음과 불편해서 그냥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충돌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ISFJ는 대체로 사람들과 잘 지내면서도 거리를 두는 편이에요. 가까이 다가오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IFJ는 이런 관계에서 타인이 일정 선을 넘는 거에 아주 민감합니다. 물론 자기도 선을 넘지 않죠. 그냥 지킬 거 지켜가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ISFJ가 고민을 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최소한의 동료의식이라도 있거나 혹은 상대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의무감이 있거나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넘어설 만큼 싫거나 이 사람은 진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완전 남남 되는 거예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ISFP 설명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ISFP가 다양한 사람들과 잘 지내는데 그건 원래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친분이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하고 그러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과도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ISFJ도 비슷해요. 결정적인 건 관심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IFP도 그렇고 IFJ도 그렇고 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IFP는 새로운 사람을 알게 되는 걸 굳이거리지는 않는데 반해 IFJ는 확실히 불편해하는 편이라는 겁니다. ISFJ 쪽이 좀 더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그리고 아예 모르는 사람의 경계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 ISFJ라는 거예요. 이전에 ISTJ가 손절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ISFJ는 ISTJ만큼 칼같이 관계를 끊지는 않아요. 이 사람하고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느꼈다고 해도 그냥 서서히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이전으로 회복될 여지가 더 있는 거냐면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IFJ는 미련이 별로 없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볼게요. 두 연인이 있었는데 주로 A가 B를 사랑했고 B는 A의 사랑을 받기만 했죠. 그러다가 헤어졌어요. 누가 더 미련이 남을까요? B가 더 미련이 남습니다. 미련이 남는 사람은 받던 쪽이라는 거예요. 준 쪽이 아니라. IFJ는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라면 IFJ는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나 그렇죠. 이젠 남이 되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IFJ의 관심은 언제나 바로 지금 자기가 챙겨야 할 사람에게 향하거든요. 말하자면 내 사람일 때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ISFJ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또 하나의 센캐 유형이죠. 매우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ENTJ, NTJ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